안녕하세요. 공식 채점관 마이크입니다. 12월 시험 대비 강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월에 나온 문항들을 다뤄보고 채점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면서 12월 시험 대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 스피킹의 진짜 채점 기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제가 절약시켜 드릴게요. 우리는 쓸데없는 거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Part 1입니다. 자, Part 1은 두 문항을 소리내어 읽는 그런 파트가 되겠고요. 문항별로 45초 준비 시간, 45초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문제 유형은 지문 소리내어 읽기 정말 단순하죠. 자, 채점 기준은 단 두 개로만 됩니다. 자, 발음, 억양, 발음, pronunciation, 억양, intonation. 이 두 개로만 채점이 되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여러분 감점 당하니까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좌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감점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단순하거든요. 자, 이건 제 뒷부분에서 더 다루고요. 자, 유형별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일기예보 여러분 하실 수 없어요. 광고도 하실 수 없고 교통정보 안내도 하실 수 없으니까 이 두 개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월에는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지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에는 기상 안내, 기내 방송이 출제가 되었고 두 번째 주에는 안내문 방송 광고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단어 역시 저희가 강좌 시간에 다루었던 리스트 안에서 전부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Radio, sunshine, weather, patio, presentation, conference, humid, storm, passengers. 자, 여러분 강세가 잘못 들어가면 없는 단어라고 설명드렸지만 강세 하나 틀렸다고 감점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강좌 시간에 다루었던 그런 리스트 정도는 전부 다 마스터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주 가볼게요. University, catalog, library, video, renovation, microwaves, conference, outdoor activities, canoeing, frequently. 자, 이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다 저희가 다루었던 리스트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주에는 방송, 기상 예보, 광고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Bookstore, celebrate, bakery, samples, treats, forecast, rain boots, significant. 자, 우리 네 번째 주에는 안내문, 동물원, 식당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Audience, science, fiction, gorilla, elephant. 자, 이게 동물원이 나오니까 동물 이름도 나왔죠. zoo, 이게 Z 발음 주의해 주시고요. sandwiches. 자, 우리 D는 발음이 나지 않고 뭐 빨리 발음하면 sandwiches라고도 합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soup, restaurant. 자, 우리 리스트 안에 전부 다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은 강세별로 해서 강좌 참조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뒤에도 나오는 단어들이 되니까.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올리고 내리고 읽는 게 되겠죠. 억양 문제입니다. 자, 접속사나 전치사로 시작한 문장이 계속 출제가 되었습니다. 접속사나 전치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뭘 의미하죠? 네, 문장이 덜 끝났다. 그래서 if you do something 하고 올려 읽고요. 문장이 끝나면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 읽는 거. 자, 여러분 올려 읽고 내려 읽으면 바로 감점이죠. 내려 읽고 올려 읽으면 바로 감점입니다. 여러분 감점 다 여기서 당합니다. 지금 맹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제 강좌 들으시고 이 정도 연습해 주신 분들은 감점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자, for 전치사로 시작했죠. For more information 마찬가지로 문장이 덜 끝났으니 올려 읽고 you do something 하고 문장이 끝나면 내려 읽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Part 1의 전부입니다. 네, 제가 정리해드린 리스트 정리를 해주시고 이 정도 올려 읽고 내려 읽고만 정리해 주시면 감점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묶어 읽기 가볼게요. 자, welcome to 어디에 온 걸 환영합니다. 뭐 이 정도 단체 이름 같은 것들이 나오면 묶어 읽어 주셔야겠고요. Thank you for visiting. Thank you for coming into. 자,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단체명. Here is 마찬가지로 뭐 단체명 정도가 나오죠. 뭐 상점명이나. 자, 나열식 한번 가볼게요. 이제는 매회 출제가 되는데요. A, B, and C. 자, A하고 덜 끝났으니 올려있고 B하고 덜 끝났으니 올려있고 C하고 끝났으니까 내려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끝나면 올려있는 거, 내려있는 거. 그러니까 45초 준비 시간 동안에 어디에서 올려있는지 어디에서 내려있는지 반드시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8번 이렇게 봤고요.
자, Part 2 가보겠습니다. 자, Part 2는 사진 묘사죠. 사진 한 장을 묘사하시는데 45초 준비 시간, 그리고 45초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Part 1, 2는 둘 다 낮은 레벨 태스크예요. 낮은 레벨 태스크인데 학생분들이 Part 2부터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네,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자, 유형 분석하면서 채점 기준 한번 정리해보죠. 굉장히 쉽습니다. 사진 묘사입니다. 자, 사진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가가 채점 기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문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학생분들은 수동태를 꼭 넣어야지만 점수가 잘 나오냐라고 묻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 채점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문장 개수도 채점자가 세고 있잖아요. 몇 문장 이상 말해야 된다 이런 것들 사실이 아닙니다. 접속사를 활용해서 복문을 활용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단문으로 다크로스도 만점이 나와요. 사진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틀이 중요하고 45초 감이 중요합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어느 사진에서나 나오는 기본 동작 플러스 장수불 표현 몇 개 없거든요. 그 정도만 익혀주시고 45초 감만 잡아주시면 또 감점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낮은 레벨 태스크거든요. 자, 그러면 11월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에는 우리 캐튼 사진 나왔고 스트리트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특별한 건 없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사무실, 제일 단골이죠. 그리고 도서관 사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거리 사진이랑 캐튼 사진이 또 나왔고요. 네 번째 주에는 거리 사진, 가정집 사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표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어떤 표현들이 쓰였을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Talking on the phone. 자, 전화를 하고 있고요. Walking down the stairs.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Sitting at the table. 테이블에 앉아 있고요. Waiting. 기다리고 있고 Taking something out of a bag. 자, 우리 뭔가를 out of a bag. 자, 우리 가방 안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Wearing a helmet. 헬멧 쓰고 있고요. Wearing uniforms. Cooking. 요리하고 있고 Reading a book. 책을 읽고 있고 Unloading the boxes. 자, 뭐 박스를 내리고 있는 그런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이거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나 뭐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은 절대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리해드린 어느 사진에서나 나오는 기본 동작 플러스 그리고 장수불 표현이 있죠. 그게 몇 개 없습니다. 강자로는 딱 두 강자로만 정리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입에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10번 정도?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 입에 붙여주시면 이 정도 다 여러 나올 수 있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사물은 tall buildings, kitchen supplies 뭐 이런 것들, 부엌용품, 부엌 사진이 많이 나왔으니까 windows and kitchen counter 이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어려운 표현들은 없었고 사물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틀 활용해서 45초 감 한번 잡아볼게요. 저는 45초 감을 잘 여러분께 잡게 하기 위해서 이런 틀을 드렸는데요. 뭐 절대적이진 않지만 이 틀을 활용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시험장 가시면 굉장히 시끄럽고 어수선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5초 감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디에서 찍힌 사진부터 시작해서 중심인물, 머리카락, 옷 입은 것 동작 순으로 해주시고 주변 인물은 공통된 동작 이렇게 끝나면 10초, 15초가 남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떨어지는 시기가 주어지니까 10초, 15초가 남고 30에서 35초 동안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경 느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가보겠습니다. Outdoors. 네, 야외에서 찍힌 사진이고 What I noticed first. 내가 첫 번째로 보이는 거는 two guys. 두 명의 사람인데 sitting on the bench on the right. 오른쪽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One of them, 그들 중 한 명은 is on the phone. 전화를 하고 있고요. And the other, 나머지는 is reading something. 뭔가를 읽고 있습니다. 자, 왼쪽을 보면 two girls talking and walking. 걸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0초, 15초가 남으면 되겠죠. 그때 I can see short buildings. 낮은 빌딩들이 보이고 along the street. 길 따라. 그리고 there are lots of windows. 창문도 많습니다. It looks peaceful. 자, 평화로워 보인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거 쭉 다 말씀하시면 제 생각엔 30초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내용을 45초 안에 넣어주시면 만점이 나옵니다. 근데 낮은 레벨 태스크예요. 네, 정말 쉽게 만점이 나오니까 사진 전체 묘사하는 거 연습해 주세요. 45초감 중요합니다. 45초감 틀을 활용해서 잡아주시고요. 어려운 표현 쓰시려고 하지 마세요. 낮은 레벨 태스크입니다. 그 정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린 기본 동작
플러스 장소별 표현 익혀주시고 45초감 잡아주시면 감점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Part 3 가보겠습니다. Part 3는 우리 세 문항이 출제가 되죠. 세 문항이 출제되고 4번, 5번 15초 답변, 6번은 30초 답변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11월에는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을까요?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팟캐스트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4번, 5번은 유추가 되죠. 얼마나 자주 듣고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고 이런 빈출 표현 안에 다 나오고요. 자, what type of restaurant? 자, 어떤 유형의 레스토랑에 가느냐? 이것도 언제 마지막으로 갔느냐? 여러분 동네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출제가 되었고요. 아파트 살 때 고려하는 점, 뭐 렌트가 쉬우냐? 이런 것들 4번, 5번 빈출 표현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커피 먹을 때 고려하는 점. 네, 마찬가지로 빈출 표현 안에 4번, 5번이 다 유추가 되고 여행 정보, 여행 언제 마지막으로 다녀왔고 얼마나 자주 가고 마지막으로 갔던 곳은 어디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여러분 4번, 5번은 3점 만점이고 이게 뭐 낮은 레벨 태스크는 아니지만 정말 쉽게 만점이 나오거든요. 만점이 쉽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4번, 5번은 빈출 표현 안에 들어가서 대답만 하시면 돼요. 질문에 답만 되면 됩니다. 너무 짧지 않게. 그래서 사실 큰 부담을 느끼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6번 같은 경우는 이게 30초 답변이죠. 30초 답변입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요.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TOEIC 스피킹 11문제 중에서 딱 가운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30초를 여러분이 잘 못했다라고 느끼면 기분이 찝찝해서 뒷발트가 연달아 망합니다.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채점자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이거 사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3점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또 3점 만점, 3점 만점은 뭘 의미하냐면 만점이 쉽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30초 감 잡아주시고 당연히 말할 내용은 있어야 되니까 아이디어 정리해 주시고 30초 감만 잡아주시면 이것도 감점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쉽게 만점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3점 만점이에요. 3점 만점이라서 편안하게 30초 감 잡아서 대답을 하자. 네, 그래서 강좌 통해서 아이디어 정리를 해주시고 30초 감을 잡아주세요. 네, 쉽게 만점이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문항 풀어볼게요. 자, clothing에 관련돼서 문항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하루 중 주로 언제 옷을 사나요? 자, 이것도 당연히 4번, 5번 빈출 표현이죠. 언제 마지막, 하루 중 언제, 그리고 얼마나 자주 계속 나오죠. 가보겠습니다. 자, buy clothes in the morning. 네, 아침에 삽니다. 왜요? 아침에 사면 there are not a lot of people in the morning. 자,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 마찬가지죠. 은행 언제 가요? 하루 중에 가장 가기 좋은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네, 당연히 아침이 되겠죠. 왜냐면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은행도 마찬가지고 뭐 당연히 그 베이커리도 마찬가지고 북스토어도 마찬가지고 클로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in the morning 제가 빈출 표현 정리해 드린 거 한번 다시 봐 보시고요. 자, 옷을 살 때 특정한 상품을 찾는 편입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I'm not looking for a specific item. 이런 거 안 찾습니다. When I shop. 내가 쇼핑할 때. I don't really care about clothing. clothing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는 뭐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다. 그렇다. 왜냐면 나는 옷을 좋아한다. 이 정도만 대답하셔도 만점이에요. 왜냐면 이거 3점 만점이거든요. 네, 뭐 낮은 레벨 태스크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진 않지만 3점 만점 명심해 두시고요. 자, 6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 것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뭐 전형적인 6번 문제는 아닙니다만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3점 만점이거든요. 가볼게요. 자, the last time I went to the store was a week ago. 내가 일주일 전에 갔는데 I bought a shirt. shirt 샀고요. and pair of pants. 바지도 샀습니다. Honestly, 솔직히 I don't really care about clothing. 아까 뭐 5번이랑 같은 내용이죠. So I didn't plan to find certain items. 나는 뭐 특별한 물건 사러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went into the store, 그냥 가게 들어갔고 bought the shirt and pants 이런 거 샀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보다 내용이 조금 더 빠져도 만점이 나와요. 왜냐면 이건 3점 만점이니까. 자, 그리고 제가 또 팁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시험 도중에 이거 잘 못 보면 찝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만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의 시험은 포기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점수와 레벨은 결국 8, 5, 6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아이디어 여러분들 입에 붙이신 거 그리고 1분간 잡은 걸로 쭉쭉 푸셔서 점수를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우리 Part 4 가보겠습니다. 우리 표 분석 문항이 되겠고요. 이 문항에서는 여러분들은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가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표가 없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고요. 그 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문항이 되겠고요. 여러분이 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이 되기 때문에 표 분석 시간이 주어집니다. 표 분석 시간 45초가 주어져요. 이 45초 동안 여러분께서는 7번에서 뭐가 나올까 한 3개, 4개 뽑아보시고 8번에서 뭐가 나올까 3개, 4개 뽑아보시고 9번에서 뭐가 나올까 이렇게 3개, 4개 뽑아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좌를 통해서 그런 훈련을 많이 하셨고요. 어떤 표를 보시더라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쫙쫙 다 뽑으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뽑아서 간단히 필기를 하신 다음에 문항이 들리면 네, 바로 표에서 찍어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듣기 평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문항이 화면에 안 뜨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문항을 예측하는 45초 준비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답변하실 때도 학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자, 이것 역시 낮은 레벨 태스크는 아니지만 다 3점 만점이에요. 3점 만점입니다. 이것도 만점이 쉽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표에 대한 내용 전달만 된다면 뭐 전치사가 틀리거나 뭐 관사가 빠졌다고 해서 감점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문장 틀을 활용해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점 만점이에요. 정보가 전달되면 만점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타임라인이고 컨퍼런스 스케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데이트가 따로 나왔고 날짜 따로 나왔고 사실 뭐 이렇게 제가 아주 약식으로 드렸지만 뭐 어떤 표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45초 준비를 하시고 7번, 8번, 9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 플래닝 세션이 어느 날짜이고 무엇을 다룹니까? 뭐 이건 전형적인 7번 문제는 아닌데 마찬가지로 상단 정보예요. 상단 정보 출제된 거 그대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11월 언제 상품을 나눠주기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뭐 전형적인 8번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전형적인 8번 문제는 잘못된 정보를 주고 고쳐달라고 하죠. 네, 그런 문항은 아니었습니다만 표에서 찾아내서 충분히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고요. 자, 9번은 아주 전형적인 9번 문제죠. 자, demonstrations. 자, 우리 특정 토픽과 이렇게 겹치는 관련된 행사 다 말해달라 그랬습니다. 2개가 있었고요. 2개 리스트 하시면 됐습니다. 자, 나머지도 이제 지난달과 크게 다른 유형이 출제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표 하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856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점수는 856에서 정해집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5점 만점이거든요. 제가 방금 전까지 뭐 3점 만점, 만점 받기 쉽다 뭐 이렇게 쭉쭉 말씀드렸는데 저 5점 만점은 쉽게 나오지 않아요. 하루 종일 채점해도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856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1점, 2점, 3점, 4점, 5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5점, 5점을 받으면 레벨 8이 나오겠죠. 그리고 4점, 4점을 받으면 85, 4점, 86, 4점 받으면 레벨 7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3점, 3점 받으면 6가 나와요. 그리고 2점, 2점이면 레벨 5, 그 밑으로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우리 토익 스피킹은 절대평가도 아니고 상대평가도 아닌데 이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회 시험별로 평균 점수도 다르고요. 뭐 평균 레벨도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5점, 5점 받으면 당연히 A시 뜨는 거고요. 자, 5점, 4점 받거나 4점, 5점을 받으면 A시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뭐 180점 레벨 7이 뜰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4점, 4점을 받으면 7이 뜨지만 4점, 3점을 받거나 3점, 4점을 받으면 7이 안 뜰 수도 있어요. 뭐 150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목표가 명확히 7이시라고 하면 4점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뭐 4점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답변은 아니거든요. 자, 채점자 입장에서 5점은 채점자가 듣고 뭐 관사 하나 틀렸고 좀 발음이 하나 잘못됐는데 뭐 이 정도가 5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5점짜리 답변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반응은 다 똑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하긴 잘하는데 와, 뭐 넘사벽 뭐 이 정도는 아니다. 나도 열심히 하면 저 정도 답할 수 있겠다가 5점입니다. 자, 4점은요 들려드리면 대부분이 놀랍니다. 이게 4점이 나와요? 이 정도로. 네, 실제로 뭐 잘한 4점도 있지만 좀 못한 4점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린 아이디어를 입에 많이 붙이시고 1분감을 잡아주시면 4점, 5점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3점 같은 경우는요. 채점자가 듣고 고개를 좀 절레절레 흔들면 3점이 나옵니다. 이거 못 알아듣겠다. 하지만 이 85 기준으로는 이 학생이 이 시험 응시자가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잘 못 알아듣겠다가 3점이에요. 4점은요. 채점자가 딱 듣고 한번 멍 때리고 이렇게 좀 뒤늦게 깨닫는 게 4점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이디어 입에 붙여주시고 뭐 대단한 답변을 채점자가 원하지 않는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는지. 자, 우리 알림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11월 첫 번째 주에 나왔고요. 10월 첫 번째 주에 나왔고 9월 세 번째 주에 나왔습니다. 자, 우선 11월에는요. 축제에서 부스 위치 알림을 어떻게 할까? 근데 뭐 맵 같은 거는 못 나눠준다 이렇게 실제로 나왔고요. 10월 첫째 주에는 수족관, 그리고 9월 세 번째 주에는 체육관, 아니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위치 알림입니다. 네, 수족관이든 체육관이든 축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뭐 위치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인보드 얘기하실 수 있겠고요. 아이디어 활용하실 수 있겠고, 자, hire 혹은 train people. 네, 사람들을 훈련시키거나 안내를 할 수 있게 혹은 사람들을 새로 채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보통 두세 문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분 틀에 맞춰서 딱딱 집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 박스 제가 풀어드린 거 보시면 굉장히 다 짤막짤막하고 쉬운 문장들입니다. 여러분 입에 쉽게 붙일 수 있게. 자,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읽고 한 번 더 읽고 눈 감고 읽으면서 계속 입에 붙이시고 이런 상황이랑 쭉쭉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응용도 하실 수 있고 듣기도 잘 들립니다. 네, 최고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 봐보겠습니다. 자, 11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우리 홍보 문항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스포츠 용품 상점에서 테니스 뭐 따로 용품을 더 잘 팔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파는 데서 새로운 카메라를 나왔는데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데 이게 잘 안 팔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wholesome events. 자, 뭐 promotional events가 되겠고 거기에 딸린 두세 문장 있죠. 입에 많이 붙여주시고요. 그다음에 promotional items. 마찬가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자, 너무 많은 발표자가 있었습니다. 자, 원래 발표는 하기 싫어해서 우리 encourage, 뭐 보상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 너무 많은 발표자가 나왔어요. 이거 학생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게 예전에 출제됐던 너무 많은 봉사자랑도 같은 문항입니다. 자, 보통 봉사자 모집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 한때는 봉사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많은 인원들을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ask for their contact information. 자, 우리 전화, 연락처를 물어서 나머지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게 So, some events where they can make a presentation 혹은 deliver a presentation 할 수 있는 그런 뭐 프로젝트를 위해서 연락처를 얻을 수가 있겠고 apologize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 다 풀어봤던 문항들이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11월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에는요 같은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직원교육. 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못한다. 자, 이거 계속 출제가 되죠. 직원교육 관련해서. 자, 소프트웨어 말고도 뭐 식당에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마찬가지고요. 소프트웨어 말고 어떤 기계를 갖고 왔는데 기계를 잘 활용할지 모른다. 근데 우리는 트레이닝 세션 같은 거 할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뉴얼 만들고요. 비디오 튜토리얼스. 왜냐면 사람들이 다 visual learners. 다 우리 시각적인 학습자입니다. 이 두 개 활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문제 푸실 수 있죠. 네,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Part 6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6는 우리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문항입니다. 준비 시간은 30초가 주어지고요. 답변 시간은 60초가 주어집니다.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11월 첫 번째 주에는 팀으로 같이 일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해달래요. 뭐 계속 나왔던 문항이고 아이디어 박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can ask for help and learn a lot. 자, 우리 팀으로 일하면요. 도움을 쉽게 요청하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이를 work better and efficiently, more efficiently. 그러면 뭐예요?
productivity가 올라가죠. 아이디어 그렇게 풀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팀 프로젝트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working together에 대한 이점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너무 단골 소재고요. 우리 토익 스피킹은 누가 보는 시험이죠? 직장인분들이 보는 시험이죠. 혹은 직장인분들, 예비 직장인분들, 직장인이 되실 분들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장 관련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에는 우리 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셋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볼게요. 저는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계속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올해는 잘 안 나왔고요. 작년, 재작년에 많이 출제되었고 새로운 분야 도전. 내가 뭐 법전공인데 화학 쪽 일을 하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되느냐? 그런 일을 시키면 해야 되느냐? 열정 아이디어로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disagree를 해보겠습니다. disagree. 자, 우리 만약에 조금 어려운 일을 한다면 work on many things, 많은 걸 다루게 되고 경험이 많아져서 일도 잘할 수 있다. 열정 아이디어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 예술가가 성공하려면 이것도 이제 한 재작년에 많이 출제가 되었던 문항들이에요. 자, support from family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당연히 재능 노력으로도 여러분 다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can get emotional support from their family. 자, 우리 조금 정신적인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financial support도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술가 악기 다루는 거 뭐 이런 것들, 연기학원 이런 것들 다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financial support도 중요하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드렸고요. 자, 우리 세 번째 주에는 자, 여행 갈 때 미리 계획을 하면 좋은 점. 네, 이건 뭐 잘 안 나왔던 문항인데요. 네, 이번 달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보면서 웹사이트에는 많은 정보가 있죠. 미리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 돈 절약, 그리고 이제 그쪽에 대한 지역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드렸고요. 자, 정부는 재활용을 장려해야 될까? 교육을 따로 해야 될까? 당연하죠. 리사이클링은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자, 다른 방법들은 너무 비쌉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풀어드렸고요. 자, 네 번째 주에는 팀이 성공하려면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자, 여러분 보기가 나오는 문항들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팁을 드리면 내가 고른 보기 말고 나머지 보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푸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좋은 관계를 골라볼게요. Good relationship 하면 사람들이 쉽게 서로 물어보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러면 work better and more efficiently. So they can work better and more efficiently. 그래서 productivity가 올라간다. 하나 풀었고요. 그 다음에 team project,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 자, 만약에 리더를 골랐으면 인물 아이디어 쓸 수 있죠. 인물 아이디어. 어떤 특정 인물을 긍정적으로 1분 동안 대답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11월에 나온 문항들 풀어봤습니다. 채점 기준도 정리를 해봤고요. 자, 특별한 문항들이 없었어요. 우리 내년에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내년에도 그럴 거고 지금 올해 남은 마지막 12월도 그렇게 특별한 문항은 출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루었던 문항들 그리고 아이디어로 모두 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인데요. 자신감은 정확한 채점 기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강좌 보시면서 채점 기준을 명확히 정리를 해주시고 아이디어 박스를 입에 많이 붙여주세요. 입에 붙이면 붙일수록 여러분 답변은 좋아집니다. 네, 자, 오늘 수업 이 강좌가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 또 예상 문항 그리고 이제 12월 문항 이렇게 풀어주는 강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